일까 그런 문제가 들고 따끔하게 이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의미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예.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필환경 시대를 맞아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좀 되새겨보고요. 환경 이슈 살펴보죠. 환경하자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이효리 팀장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환경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요즘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글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린하고 뭔가 워싱? 네, 예. 맞습니다. 그 녹색의 그린과 예. 세탁을 의미하는 워싱이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 그대로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친환경 이미지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세탁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는 위장 환경주의라고도 불리는데요. 위장 환경주의. 네, 최근에 1월 2일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겠다라는 유럽연합의 녹색 분류체계 초안이 공개되면서 국내외로 논란이 많이 일었거든요. 유럽이 그래도 이 환경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맞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국내외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다 보니까 이 사안을 보면서 사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원자력이 녹색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보고 네. 녹색 분류 체계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의 그 아까 얘기해 주신 녹색 분류 체계에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 얘기를 해 주신 건데 네. 들어가 있다. 녹색 분류 체계는 뭘 분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린 텍소노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예. 녹색 분류 체계는 그냥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경을 뜻하는 그린이랑 분류 체계를 뜻하는 텍소노미가 이제 포함된 합성어인데요.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하게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관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때인데 무엇이 친환경인지 판단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인 거죠. 그래서 이 유럽연합에서 이 녹색 분류 체계를 마련을 해서 어떤 에너지원이 친환경 사업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판단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이제 뭐 그 민간에서 이걸 참고하시라고 이제 그렇죠. 알려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가 안에서도 그렇죠. 이 친환경 사업인지를 판단을 해서 또 지원을 해주고 또 뭐 금융이나 세제 지원 같은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겠네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런 것들을 못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녹색 산업을 투자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2020년 6월에 유럽연합판 그린 텍소노미 가이드를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이 초안을 회원국에 발송을 했는데 이 회원국에 발송한 내용이 이제 보도를 통해서 발표가 된 사안인 거죠. 네, 그 안에 그러니까 그린의 분류 체계 안에 녹색 분류 체계 안에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녹색 분류 체계, 이 분류 체계 초안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이 이제 로이터 통신 등의 이제 외신들에 의해서 예.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발표된 것은 어디까지나 초안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초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것은 초안일 뿐이다. 아직 확정되기까지는 좀 남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유럽연합 안에서도 지난해부터 이 원전을 녹색 분류 체계 안에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의 치열한 갈등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초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자국 내 에너지 발전의 한 70%를 감당하고 있는 이제 원자력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프랑스나 또는 뭐 핀란드, 폴란드 뭐 이런 데서 10개국은 원전을 찬성하며 나섰었고요. 반대로 이 초안이 회원국에 회람되고 난 이후에 직후 바로 오스트리아 환경장관은 이 원전이 포함된 초안이 확정이 될 경우에 우리는 소송을 불사지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으로 예고를 한 바가 있었고 독일에서도 역시 파괴적인 환경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원국 5개국은 원전을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도 원전을 기존에 많이 에너지원으로 쓰던 나라들과 네. 그렇지 않은 나라들 그리고 또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들과 그렇죠. 사이에 갈등이 지금 있는데 네. 우리도 이런 게 있나요? 지금 EU처럼? 네,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한 2년 동안 계속 연구를 해왔었고요. 어. 작년 12월 30일입니다. 한국 정부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그 K 텍소노미라고도 하는데 우리 K 많이 붙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상위 목표로 두고 있고 그렇죠. 기후변화 적응이나 또 뭐 물수나 뭐 생태 적응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6대 환경 목표를 달성을 이제 그 목표로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 경제 활동을 좀 분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분류하고 이제 민간이나 공공 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안에는 원전은 빠져 있습니다. 원전은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라고 네. 원전은 빠져 있지만 뭐 LNG 발전이나 분루수소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서 환경을 파괴하는 경제 활동도 좀 일부 포함된 것에 이제 환경단체들이 여러 아쉬움을 남겼고요. 네. 이번에 이 유럽연합의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국내에서도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는 사항들이에요. 네.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앞서 얘기해 주신 네. 것처럼 뭐 지금 태양광 풍력 발전 이거보다 원전을 또 건설하자 하는 그런 쪽 주장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사실 이런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원전을 포함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는 이유가 사실 이제 뭐 탄소 중립할 때 원전이 뭐 탄소가 적게 나온다 또는 뭐 태양광 풍력보다 더 뭐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리고 이런 재생에너지들이 어디는 뭐 바람이 적게 불어서 뭐 네.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맞아요. 했었잖아요. 이런 간헐성에 풍력 발전. 대한 문제도 그런 예.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원전보다 사실 재생에너지가 뭐 발전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대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을 좀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무탄소 전원이다 뭐 이런 왜곡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근거를 더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 개 준비해 왔습니다. 원전은 본질적으로 녹색이 될 수 없는 심각한 오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일단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한국에서 생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네.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물질에 피폭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또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인근 주민들 체내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원전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 또한 문제예요. 그렇죠. 사용한 원자로의 연료는 오랫동안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방사능 폐기물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지역에는 이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한국이 제일 좀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86년부터 이 방패장 부지 선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폐기물 처리 기술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대안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임시로 현재는 이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 수조에 보관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계속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계속 임시로 보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20몇 년이 없어서. 지난 30년이 다 돼가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계속요? 네, 이해가 참 안 되시죠. 네. 근데 이게 정말로 대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한 10만 년 가까이 보관을 해야 되는 이 폐기물인데 이걸 어디다 폐기하고 보관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30년 가까이 이어져 있는 문제인 거고 네. 또 원자력 발전은 위험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근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3대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알죠. 이 원전 사고가 제일 처음에 시작된 것도 미국 쓰리마일 섬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불과 4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4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문제였고 사실 국내 원전도 여러 차례 비계획적인 정지랑 또 방사능 물질 유출 사고 같은 그런 크고 작은 사고들을 계속 겪어왔었거든요. 또 지난주에도 하늘 5호기가 원자로 그 냉각제 펌프가 멈추면서 보도 나갔었어요. 네, 맞아요.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실 크고 작은 사고들을 겪으면서 배워야 될 그런 교훈들도 많은 거죠. 네.
근본적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좀 더 깊이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이제 오늘 주제였던 이 녹색 분류 체계는 환경적 오염이나 위험이 없는 경제 활동을 규정하고 또 이러한 항목에 금융 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그래서 더욱 이 녹색 분류 체계는 그린워싱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순수하게 해요.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녹색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원전을 분류 체계 안에 넣는다든지 당장의 이 경제 발전, 진짜 눈앞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LNG 발전 같은 거를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뭐 5년, 10년 이런 앞만 내다본 그런 녹색이 아니라 더 먼 미래를 내다본 진정한 녹색 발전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네. 진짜 지금부터 이